나랑 같이 모텔 가서 자자니까? 상관 명령을 거절해 계집년아.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고 때린 행보관 앞에 육군 참모총장 아빠가 헬기 타고 내려와 지옥문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오고 가장 늦게 떠난다는 혹한의 땅이다. 눈이 한 번 오면 성인 남자의 허리춤까지 쌓이고 바람은 살갗을 찢을 듯이 불어댄다. 12보병사단 산악의 방패라 불리는 을지부대 예하 대대의 주둔지에도 어김없이 지옥 같은 겨울밤이 찾아왔다. 시간은 자정을 넘겼다. 영하 20도의 냉기 속에서 하사 강철심은 탄약고 근무를 마치고 중대 행정반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입김이 나올 때마다 얼어붙어 마스크가 딱딱하게 굳었다. 그녀는 헬멧끈을 고쳐 매며 꽁꽁 언 손을 비볐다. 뼛속까지 군인인 그녀였지만 인제의 추위는 적군보다 무서웠다. 행정반의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끈한 히터 열기와 함께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찌를 듯 풍겨왔다. 강철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당직 사관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있는 남자는 행정보급관 마귀남 상사였다. 그의 앞에는 족발 껍데기와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당직 근무 중 음주.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강하사. 왔냐? 마귀남이 벌거벗은 붉은 얼굴로 개슴츠레하게 눈을 떴다. 충성. 하사 강철심. 탄약고 순찰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강철심은 절도 있게 격려했다. 하지만 마귀남은 콧방귀를 뀌며 손에 든 종이컵을 흔들었다. 목소리 꼬라지 봐라. 여군이라고 봐주니까 아주 기어오르지. 야,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라봐. 강철심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자대 배치 후 6개월 동안 마귀남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것은 예사였고 힘든 작업은 남자 간부들 몫이라며 비아냥거리면서도 정작 가장 힘든 제설 작업이나 진지 공사에는 그녀를 제일 먼저 투입했다. 강철심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다.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행보관님. 당직 근무 중이십니다. 술은 규정 위반입니다. 강철심의 단호한 말에 마귀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마시던 종이컵을 바닥에 내던졌다. 뭐? 규정. 이 새파란 하사 나부랭이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내가 군 생활할 때 너는 기저귀 차고 있었어.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융통성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년. 마귀남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강철심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역겨운 알코올 냄새가 풍겼다. 너 오늘 잘 걸렸다. 안 그래도 기분 더러운데. 야, 저기 창고 가서 장부 좀 가져와. 무슨 장부 말씀이십니까? 부식 수불대장. 이번에 들어온 라면이랑 건빵 개수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강철심은 의아했다. 이미 낮에 자신이 확인했을 때 수량이 맞지 않았다. 마귀남이 몰래 빼돌려 인근 식당에 팔아넘긴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낮에 보고 드렸습니다. 20박스가 빕니다. 행보관님이 확인하신다고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남의 손바닥이 강철심의 헬멧을 강타했다. 퍽 소리와 함께 강철심의 고개가 돌아갔다. 이게 미쳤나? 내가 언제 가져갔어? 내가 관리 잘못해서 빈 거 아니야. 어디서 누명을 씌워. 마귀남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자신의 횡령 사실이 드러날까봐 강철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이었다. 저는 분명히 기록해뒀습니다. 전산 기록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강철심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올곧은 눈빛이 마귀남의 열등감을 자극했다. 마귀남은 씩씩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에 묵직한 군용 손전등이 들어왔다. 쇳덩이나 다름없는 구형 맥나이트였다. 눈 안 깔아. 선배가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독사 같은 년이. 마귀남이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구석에 있던 상황병이 겁에 질려 일어났다. 네. 행보관님. 진정하십시오. 너는 저리 꺼져. 오늘 2년 교육 좀 시켜야겠다. 마귀남은 강철심의 멱살을 잡고 행정반 뒤쪽의 보일러실로 끌고 갔다. 강철심이 저항하려 했지만 술에 취해 광기에 휩싸인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어두컴컴한 보일러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마귀남은 강철심을 벽으로 밀쳤다. 살려달라고 빌어. 내가 시키는 대로 장부 조작하겠다고 말해. 못합니다. 군인으로서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양심.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귀남은 손에 든 손전등을 높이 쳐들었다. 강철심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마귀남의 타격은 교묘하고 잔혹했다. 퍽. 둔탁한 파열음이 났다. 손전등의 단단한 쇠뭉치 부분이 강철심의 관자놀이와 왼쪽 눈 부위를 정확히 가격했다. 악! 강철심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눈앞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뜨거운 액체가 눈을 덮으며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극심한 고통이 머리 전체를 울렸다. 어라. 마귀남은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당황했다. 생각보다 세게 때린 것이다. 강철심은 바닥에 웅크린 채 왼쪽 눈을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했다.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야,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말고. 마귀남이 발로 툭툭 찼지만 강철심은 미동도 하지 못했다. 피가 보일러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기 시작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귀남은 문을 박차고 나가 상황병에게 소리쳤다. 야, 의무병 불러. 인연이 혼자 넘어져서 다쳤어. 어두워서 발을 헛디뎠다고. 마귀남은 끝까지 비열했다. 쓰러진 강철심의 의식이 흐릿해져 갔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고향 집에 있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였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강철심의 의식이 끊어졌다. 인제의 밤은 잔인하리만큼 차갑고 고요했다. 다음 날 아침, 12사단 의무대. 군의관은 강철심의 상태를 보고 혀를 찼다.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안화골절의 안구 파열 의심. 이대로 두면 100% 실명이었다. 아니, 시신경이 뇌까지 연결되어 있어 생명조차 위험할 수 있었다. 당장 후송해야 합니다. 여기 설비로는 수술 못합니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헬기 띄워야 합니다. 군의관의 다급한 요청에 대대장 배신영 중령은 난색을 보였다. 헬기라니. 지금 날씨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그리고 헬기 띄우면 상급 부대에 바로 보고 들어가잖아. 그냥 앰뷸런스로 강릉병원 보내. 거기서도 수술은 할 수 있잖아. 배신영은 사고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이번 달에 대령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하사가 넘어져서 실명했다는 보고가 올라가면 지휘 책임으로 진급이 물 건너갈 것이 뻔했다. 하지만 대대장님, 강릉까지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 시끄러워. 내 말대로 해. 그리고 보고서에는 야간 전술 훈련간 빙판길 낙상으로 적어. 행보관 말이 맞겠지. 설마 간부가 후배를 팼겠어. 배신영은 마귀남과 이미 입을 맞춘 상태였다. 마귀남은 평소 배신영에게 뇌물을 바치며 충성해온 터라
배신영도 그를 내칠 수 없었다. 둘은 공범이었다. 결국 강철심은 덜컹거리는 구급차에 실려 미시령 고개를 넘어야 했다. 험한 산길을 달리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강원도 강릉 국군 강릉병원 응급실. 도착했을 때 강철심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응급의학과장은 즉시 보호자 호출을 지시했다. 군 인사기록 카드에 적힌 비상 연락망을 확인한 행정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보호자 이름이 강대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행정병은 별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다. 서울 용산구 육군 참모총장 공관. 이른 아침부터 강대산 대장은 집무실에서 국방 현안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강원도 지역번호.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있는 곳이다. 여보세요. 묵직한 저음이 수화기를 통해 흘러갔다. 충성. 여기 국군 강릉병원입니다. 강철심 하사 보호자분 되십니까? 강대산이 들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네, 맞습니다. 강철심 아비입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강철심 하사가 훈련 중에 사고로 눈을 크게 다쳐서 후송되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위중하여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 실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의가 필요해서. 뚝. 강대산이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반으로 부러졌다. 검은 잉크가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다. 실명. 내 딸 철심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 훈련 중 사고라고 했나. 정확히 어떤 훈련이었지. 강대산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화라산 같은 분노였다. 아, 그게 빙판길에서 넘어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오셔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빙판길 낙상으로 안구가 파열된다고. 강대산은 40년을 군복을 입고 전장을 누빈 사람이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가 내 딸을 공격했다. 알겠다. 지금 당장 가겠다. 전화를 끄는 강대산은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실장. 헬기 준비해. 목적지는 강릉이다. 그리고 강대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평생 꺼내지 않았던 카드를 꺼내 들었다. 1군단, 3군단, 방첩사, 특전사 지휘관 회선 연결해. 내 형제들 호출한다. 총장님, 공식적인 호출이십니까? 아니, 가족 모임이다. 코드 레드. 내 딸이 죽어간다. 비서실장은 수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살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잠시 후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지휘관들에게 비상 연락이 닿았다. 3군 단장 강해일 중장은 작전 회의 도중 연락을 받았다. 뭐라고? 철심이가? 어떤 새끼가 감히? 그는 회의 탁자를 뒤엎으며 고함을 질렀다. 야, 내 헬기 띄워. 12사단장 호출해. 내 조카가 있는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 사단이나. 방첩사령관 강천둥 소장은 지하 벙커에서 취조를 지켜보다가 연락을 받았다. 형님 딸이 다쳤다고. 단순 사고가 아닌 냄새가 나는데. 그는 차갑게 웃으며 안경을 고쳐 썼다. 수사관들 소집해. 강원도로 간다. 쥐새끼 한 마리라도 잡히면 가죽을 벗겨주지. 특전사 여단장 강바람 준장은 공중 강화 훈련을 준비하다가 헬멧을 벗어던졌다. 철심이가 실명 위기라고요? 그는 이를 갈았다. 특임대 무장해. 실탄 챙겨. 적진 침투가 아니다. 아군 내부에 있는 적을 섬멸하러 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4명의 형제가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강원도 인제 12사단 그리고 강릉병원이었다. 강대산 총장이 탄 UH-의육식 블랙호크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며 북동쪽으로 날아갔다.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은 끓어오르는 용암과도 같았다. 철심아, 조금만 버텨라. 아빠가 간다. 널 아프게 한 놈들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태백 산맥의 줄기를 타고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다. 신의 분노를 대리하는 장군들의 귀환을 알리는 전조였다. 강릉병원 응급실 앞. 배신영 중령은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그는 마귀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입단속 제대로 시켰지? 걔네 부모 오면 그냥 넘어진 거라고 딱 잡았다에. 걱정 마십시오. 대대장님. 아까 행정병한테 들으니까 아빠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던데요. 목소리에 힘도 없고. 그래? 다행이다. 적당히 위로금 주고 합의 보면 끝나겠네. 나중에 내가 휴가 좀 챙겨줄게. 배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한 대 피우려 했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병원을 뒤흔들었다. 유리창이 덜덜 떨렸다. 뭐야? 웬 헬기가 이렇게 많이 와? 배신영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 대도 보기 힘든 지휘관용 헬기가 무려 4대나 병원 헬기장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헬기 동체에 새겨진 표식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별 4개, 별 3개, 별 2개, 별 1개, 합쳐서 별이 10개였다. 대한민국 육군의 별들이 이곳에 쏟아지고 있었다. 성판, 포스타, 3스타. 배신영은 담배를 떨어뜨렸다. 입이 떡 벌어졌다. 총장님이 여길 왜? 군단장님이 여길 왜? 헬기가 차례로 착륙하고 프로펠러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3군단장 강해일 중장이었다. 그는 야전 상의를 휘날리며 도깨비 같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 뒤로 날카로운 눈매의 방첩사령관 강천둥 소장, 검은 베레모를 쓴 특전 여단장 강바람 준장이 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거대한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육군 참모 총장 강대산 대장이었다. 그가 땅을 딛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병원장과 군의관들이 기겁하며 뛰쳐나왔다. 헌병들이 도열하여 경례를 붙였다. 충성. 우렁찬 구호 소리에 배신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기둥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다. 설마 강철심 하사 때문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우연일 거야. 하지만 그의 헛된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4명의 장군은 일제히 응급실로 향했다. 강대산 총장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베어버릴 기세로 걸었다. 응급실 복도. 강철심은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왼쪽 눈은 피 묻은 거즈로 덮여 있었고 얼굴 전체가 멍투성이었다. 강대산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차가운 뺨을 만졌다. 철심아, 아빠 왔다. 천하의 강대산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뒤에 서 있던 삼촌들의 눈에서도 불꽃이 튀었다. 형님,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둘째 강천둥 소장이 강철심의 상처를 꼼꼼히 살피며 말했다. 안와 골절의 형태가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입니다. 빙판길에 넘어지면 이렇게 국소적으로 뼈가 함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때렸습니다. 뭐라고? 강대산이 고개를 들었다. 슬픔은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병원 관계자들 뒤에 숨어 있던 배신영 중령과 눈이 마주쳤다. 너, 이리 와. 강대산이 손가락으로 배신영을 가리켰다. 배신영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자, 자네가 이 아이의 지휘관인가? 충성. 대대장 중령 배신영입니다. 보고해라. 어떻게 된 일이지? 그게 야간 순찰 중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거짓말. 강해일 중장이 배신영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3군 단장의 괴력에 배신영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빙판길? 야, 이 새끼야. 내가 산악 군단장이야. 빙판길에 넘어지면 엉덩이나 무릎이 깨지지 눈알이 터지냐? 어디서 총장님 앞에서 개수작이야? 진짜입니다. 저는 보고받은 대로. 강대산이 손을 들어 동생을 제지했다. 그는 배신영에게 가까이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다. 내 딸이다. 배신영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네. 저기 누워있는 강철심 하사가 내 딸이라고. 육군 참모총장의 하나뿐인 딸이다. 배신영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자신이 덮으려고 했던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이 평생 우러러봐야 할 총장님의 딸이라니. 게다가 옆에는 군단장, 방첩사령관, 특전 여단장이 서 있다. 천둥아. 강대산이 불렀다. 네, 형님. 아니, 총장님. 지금 즉시 방첩대 투입해. 12사단 전체를 뒤져. CCTV, 통화기록, 장부 하나도 빠짐없이 압수해. 이 자식과 통화한 놈들 싹 다 잡아들여. 알겠습니다. 수사관들 이미 출발시켰습니다. 바람아. 네, 총장님. 특전사 헬기 띄워서 12사단 헌병대 봉쇄해. 그놈들이 증거인멸 못하게 막아. 그리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놈 내 손으로 직접 끌고 와. 반항하면. 알지? 강바람 준장이 서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반 죽여서라도 데려오겠습니다. 헤이라. 말씀만 하십시오. 넌 군단장 권한으로 12사단장 직무 정지시키고 해당 연대와 대대 지휘권 박탈해. 오늘부로 12사단은 계엄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저놈들이 감히 우리 조카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강대산은 기절 직전인 배신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기도해라. 내 딸이 눈을 뜨기를. 만약 내 딸이 빛을 잃는다면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감방이라는 어둠 속에서 평생 썩게 해주마. 그 시각 인제 12사단 행정반. 마귀남은 콧노래를 부르며 라면을 먹고 있었다. 아, 거슬리는 년 하나 없어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대대장이 잘 처리해준댔으니까 뭐. 그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창밖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콱콱콱콱쾅.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울렸다. 연병장에 먼지바람이 일었다. 마귀남이 놀라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특전사 헬기에서 검은 베레모를 쓴 요원들이 레페를 타고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특전사 마크가, 어깨에는 태극기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행정반 문이 박살나며 강바람 준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내 놈이 마귀남이냐? 지옥문이 열렸다. 이제 진짜 악마가 악마를 잡으러 왔다. 인제군 12사단 예하 대대 행정반. 조금 전까지 마귀남 상사가 라면을 먹으며 콧노래를 부르던 곳은 이제 지옥의 입구가 되어 있었다. 창문은 모조리 깨져나갔고 천장에서는 헬기의 하강 풍압을 이기지 못한 형광등이 위태롭게 덜렁거렸다. 특수전 사령부 예하 공수특전 여단장 강바람 준장은 흙먼지가 자욱한 행정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훈련용 교보제였지만 그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살상 무기로 돌변했다. 마귀남은 젓가락을 떨어뜨린 채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검은 베레모를 쓴 장군.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검은 복면을 쓰고 총을 겨누고 있는 특전사 요원들. 상황 파악이 되기도 전에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네. 내 놈이 마귀남이냐? 강바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행정반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누구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마귀남이 덜덜 떨며 일어섰다. 그 순간 강바람이 거리를 좁혔다.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퍽. 강바람의 군화발이 마귀남의 명치를 걷어찼다.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마귀남은 뒤로 날아가 관물대에 처박혔다. 철제 관물대가 우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컥. 마귀남은 바닥을 구르며 숨을 헐떡였다. 먹던 라면이 역류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나왔다. 강바람은 천천히 다가가 마귀남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내 조카 눈을 그렇게 만든 게 이 손인가? 강바람은 마귀남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뒤로 꺾었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마귀남의 비명이 행정반을 찢었다. 아! 사람 살려. 헌병 불러. 헌병대는 지금 내 부하들이 접수했다. 여기는 이제 무법지대다. 너를 지켜줄 법도 규정도 없다. 오직 나의 분노만 있을 뿐이다. 강바람은 마귀남을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뒤에 서 있던 특전사 팀장에게 손짓했다. 묶어. 헬기에 매달고 간다. 여단장님, 헬기 내부에 태우겠습니까? 아니면 외부 호이스트에 매달겠습니까? 외부에 매달아. 강릉까지 가는 동안 인제에 찬 바람 좀 쐬게 해줘야지. 정신 좀 차리게. 마귀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시속 200km로 나는 헬기 밖에 매달려 간다고. 그건 죽으라는 소리였다.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마귀남은 강바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다. 하지만 강바람은 혐오스럽다는 듯 그를 발로 차버렸다. 내 조카도 살려달라고 빌었겠지. 너는 그 말을 무시했고. 특전사 요원들이 달려들어 마귀남의 몸을 로프로 꽁꽁 묶었다.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돼지꼴이었다. 한편 대대장실. 배신영 중령은 책상 밑에 숨어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헬기 소리에 공포가 극에 달했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또각, 군화 소리가 아닌 세련된 구두 소리가 들렸다. 국군방첩사령관 강천둥 소장이었다. 그는 먼지 하나 없는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들어와 책상 밑에 웅크린 배신영을 내려다보았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배중령. 배신영은 기어나와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마 상사가 다 꾸민 일입니다. 강천둥은 쯧쯧 혀를 차며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배신영. 1975년생. 육사 출신. 지난 3년간 부대 운영비 횡령 5천만 원. 마귀남 상사로부터 상납받은 뇌물 2천만 원. 그리고 1년 전 병사 부상 사고 은폐 이력 있음. 너는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더군. 배신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첩사령관이 자신의 비리를 낱낱이 알고 있었다. 에이, 이걸 어떻게 해? 나는 쥐새끼 잡는 게 직업이야. 내가 쓴 법인 카드 내역, 차명 계좌, 통화 기록. 이미 다 확보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사관들이 내 관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현금 뭉치도 곧 나오겠지. 강천둥은 책상 위에 있던 대대장 명패를 집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너는 오늘부로 군적에서 제적된다. 물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군 교도소 독방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평생 햇빛 볼 생각은 마라.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헌병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배신영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다. 3군단 헌병대였다. 강해일 군단장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배신영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나 대대장이야. 배신영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질질 끌려나갔다. 강천둥은 텅 빈 대대장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위국 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액자가 비웃듯이 걸려 있었다. 강천둥은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패대기 쳤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걸어둘 말이 아니다. 헬기장에서는 마귀남이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강바람 준장이 탄 헬기가 이륙했다. 마귀남은 밧줄 하나의 의지에 허공에 매달린 채 인제의 밤하늘을 날았다. 살을 애는 추위와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것은 지옥행 특급 열차였다. 국군 강릉병원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5시간이 지났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강대산 대장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나라를 지키는 별 4개가 달려 있었지만 지금 그의 어깨를 누르는 것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옆 벤치에는 강해일 중장과 강천둥 소장이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농담을 주고받았을 형제들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막내 강바람은 마귀남을 신문하기 위해 방첩 4벙커로 이동한 상태였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강대산이 한 걸음에 다가갔다. 선생님, 제 딸은 눈은 어떻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총장의 목소리가 갓 입대하는 훈련병처럼 떨렸다. 집도이는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총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안화골절은 성공적으로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파열된 안구의 손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시신경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강대산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강해일이 급히 형님을 부축했다. 그래서 실명입니까? 완전 실명은 면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빛을 감지하는 신경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1.0 이상의 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물의 형체를 구별하는 정도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진탕 후유증이 있어 며칠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강대사는 고개를 숙였다. 형체만 구별하는 정도. 사격 선수만큼 눈이 좋았던 딸이었다. 저격수가 되겠다고 훈련하던 딸이었다. 그 꿈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빛을 아주 잃지는 않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사는 의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총장의 인사에 의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강철심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온몸에 튜브를 꽂고 붕대를 감은 모습이 처참했다. 강대사는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 군인이 되겠다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너무나 작고 가냘프게 느껴졌다. 새벽 3시. 강철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철심아. 강대산이 벌떡 일어나 딸의 얼굴을 살폈다. 강철심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쪽 눈을 떴다. 왼쪽 눈은 두꺼운 거즈로 덮여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아버지의 얼굴을 찾았다. 아, 빠?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그래. 아빠다. 여기 있어.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강철심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힘겹게 입술을 떼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약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대산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니야.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넌 강해. 세상 누구보다 강한 군인이야. 범인은, 장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딸이 처음으로 묻는 것이 자신의 아니가 아니라 군수품 장부와 범인에 대한 것이었다. 강철심은 뼛속까지 군인이었다. 걱정 마라. 범인은 잡았다. 작은아버지들이 다 해결하고 있어. 넌 치료에만 집중해. 강철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나 군대 계속할 수 있어? 눈. 안 보여도. 강대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규정상 한쪽 눈의 시력을 잃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강제 전역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딸에게 그 잔인한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할 수 있어. 아빠가 총장이잖아. 아빠가 다 바꿀 거야. 내가 원한다면 끝까지 군복 입게 해줄게. 맹세한다. 강철심은 그제야 안심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병실 밖으로 나온 강대산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은 사라지고 냉혹한 지휘관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강혜일과 강천둥을 보았다. 들었나? 네. 들었습니다. 내 딸은 눈을 잃고도 군인으로 남고 싶어 한다. 그런데 저런 훌륭한 군인을 짓밟은 쓰레기들이 우리 육군에 있다. 용서가 안 된다. 강대사는 주먹을 쥐었다. 혜일아, 너 내일 바로 부대로 복귀해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2사단. 아니 3군단 전체를 뒤집어라.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옷 벗겨. 부조리, 비리, 폭행. 싹 다 찾아내. 그리고 천둥이 너는. 네. 마귀남 그놈. 그냥 감옥 보내지 마. 군사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그리고 그놈 가족, 친척, 지인까지 싹 다 조사해. 훔쳐간 군수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돈으로 누가 배를 불렸는지. 뿌리까지 뽑아라. 강천둥이 차갑게 웃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바람이가 벙커에서 그놈을 아주 재미있게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이미 불 건 다 불었을 겁니다. 제 수사팀이 지금 장무라비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강대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해의 검푸른 바다가 보였다. 강철심. 내 딸의 이름이다. 강철 같은 심장을 가졌지. 하지만 강철도 두드리면 부러진다. 이제 내가 그 강철을 보호하는 용광로가 되겠다. 나를 건드린 건 참아도 내 딸과 내 부하를 건드린 건 신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12사단의 부패한 무리들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 연병장.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 사단 전 병력이 집합해 있었다. 연병장 단상에는 3군단장 강혜일 중장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군단 헌병 특임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분위기는 살벌했다. 강혜일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의 우렁찬 육성이 연병장을 울렸다. 오늘부로 12사단은 다시 태어난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골문 피를 짜낸다. 너희들의 지휘관들은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었다. 단상 아래에는 포승줄에 묶인 수십 명의 간부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12사단장부터 연대장, 참모들,
그리고 각 예하부대의 부패한 행정보급관들까지. 배신영 중령도 그 속에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강해일이 지휘봉으로 그들을 가리켰다. 이 자들을 봐라. 계급장을 달고 거들먹거리더니 죄가 드러나니 고개도 못 드는 쥐새끼들이다. 내 조카 강철심 하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이놈들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간부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충격이자 쾌감이었다. 강해일은 배신영 앞으로 걸어 내려갔다. 군단장의 군화발이 배신영의 앞에 멈췄다. 배신영. 고개 들어. 배신영이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너 때문에 훌륭한 부사관 하나가 눈을 잃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추위에 떨며 굶주렸다. 내가 횡령한 부식비, 내가 팔아먹은 남방유 때문에. 강해일은 배신영의 전투복에 달려있던 중령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냈다. 찌익.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너는 이제 중령이 아니다. 그냥 범죄자 408호다. 끌고 가. 헌병들이 배신영을 개처럼 끌고 갔다. 연병장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한편 서울 국군방첩사령부 지하조사실. 마귀남 상사는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다. 며칠간의 강도 높은 신문으로 혼이 반쯤 나가 있었다. 강바람 준장은 그가 있는 방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 자, 마 상사.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까? 강바람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내가 빼돌린 군수품을 받아준 고물상. 내가 뒷돈을 찔러준 군수지원사령부 담당관. 그리고 내가 성희롱했던 여군 하사들 명단. 다 찾았다. 마귀남은 초점 없는 눈으로 서류를 보았다. 자신의 모든 범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여? 아니. 죽는 건 너무 쉽지. 넌 살아야 해. 살아서 내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1초도 빠짐없이 치러야 해. 강바람은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화면을 보여주었다. 속보. 군 검찰 방산 비리 및 가혹행위 혐의로 육군 상사 등 30명 구속 기소.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숙청. 내 이름이 뉴스에 나왔어. 내 아들, 딸 학교에도 소문 다 났겠지? 아빠가 악질 범죄자라고. 내 가족들은 이제 얼굴 들고 못 다닐 거다. 안 돼. 가족은 건드리지 마. 제발. 마귀남이 울부짖었다. 강바람은 차갑게 웃었다. 남의 가족 눈에 피눈물 내놓고 내 가족은 무사하길 바랐나?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다. 강바람은 방을 나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귀남에게는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다시 12사단.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강천둥의 방첩사 요원들이 부대 곳곳을 이잡듯이 뒤졌다. 창고 구석에 숨겨둔 횡령 장부가 쏟아져 나왔고 병사들의 침상 밑에서는 곰팡이 핀 보급품들이 발견되었다. 이게 다 병사들 먹일 거였어? 썩은 걸 먹였다고. 조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라면, 쥐가 파먹은 건빵. 마귀남과 배신영이 빼돌린 예산 때문에 병사들은 쓰레기를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병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싹 텄다. 새로운 지휘관들이 임명되었다. 그들은 강대산 총장이 직접 선발한 참군인들이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진급에 관심 없다. 내 관심은 오직 하나.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내 방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겠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죽어있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병실에 누워있던 강철심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12사단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 악마들이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 강대사는 딸의 머리맡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철심아, 내가 해냈다.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12사단 장병들이 너에게 감사하고 있다. 강철심은 붕대 감긴 얼굴로 미소 지었다. 아빠, 나 빨리 낫고 싶어. 빨리 가서 내 소대원들 보고 싶어. 그래, 곧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강대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계급장이 들어있었다. 중사 계급장이었다. 특진이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부조리를 고발한 공로다. 강철심 중사. 축하한다. 강철심은 떨리는 손으로 계급장을 만졌다. 비록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계급장의 무게와 촉감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아니 아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춥고 매서운 눈이 아니었다. 더러운 세상을 덮고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한 하얀 축복이었다. 강씨 가문의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강철심의 재활 그리고 그녀의 화려한 복귀였다.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경기도 이천시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임무단 훈련장. 밤 12시.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창고형 건물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 고요를 깨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강철심 중사였다. 그녀는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린 채 손에 훈련용 단검을 쥐고 서 있었다. 그녀의 왼쪽 눈은 수술 후 회복되었지만 시력은 형체만 겨우 구분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오른쪽 눈은 멀쩡했지만 특전사 여단장인 막내 삼촌 강바람 준장은 그녀에게 시각을 완전히 차단하는 훈련을 강요했다. 눈으로 보려 하지 마라. 눈은 뇌를 속인다.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냄새로 맡아라. 내가 있는 공간의 공기 흐름을 읽어라. 강바람 준장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렸다. 어디서 들리는지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삼촌. 아니 여단장님.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강철심이 헐떡이며 말했다. 그때였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오른쪽 귀를 스쳤다. 강철심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훈련용 고무탄이 그녀의 머리 바로 위를 지나 벽에 박혔다. 죽고 싶나. 적은 내가 힘들다고 봐주지 않는다. 눈이 안 보이면 다른 감각을 10배, 100배로 키워.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강바람은 조카라고 봐주는 법이 없었다. 그는 대한민국 인간 병기들의 수장이었다. 장애를 입은 조카가 다시 군인으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가장 혹독한 방법을 택했다. 그것만이 그녀를 지키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훈련은 지옥 같았다. 강철심은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혔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강철심은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어둠이 점차 편안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자 청각이 예민해졌다. 바닥을 기어가는 벌레 소리, 멀리서 울리는 부엉이 소리, 그리고 삼촌이 내딛는 미세한 발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최종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폐공장 건물. 강바람은 강철심에게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쥐어주었다. 물론 표적은 사람이 아닌 마네킹이었다. 표적 5. 제한 시간 10초. 위치는 알려주지 않는다.
소리에 반응해라. 강철심은 심호흡을 했다. 눈을 감았다. 어차피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였다. 딸깍. 건물 구석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다. 표적이 올라오는 소리였다. 탕. 강철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첫 발명 중. 끼. 이번에는 등 뒤였다. 강철심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을 겨드랑이 사이로 뻗어 격발했다. 탕. 명중.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다. 위에서 아래에서 왼쪽에서. 강철심은 마치 춤을 추듯 몸을 회전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눈으로 보고 조준하는 시간이 생략되니 반응 속도가 기계보다 빨랐다. 탕, 탕, 탕. 마지막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청명한 소리가 울렸다. 정적이 돌아왔다. 잠시 후 조명이 켜졌다. 강바람이 손뼉을 치며 걸어 나왔다. 5발 모두 헤드샷. 괴물이 다 됐구나. 강철심은 안대를 벗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깊고 고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든 꿰뚫어 볼 듯한 예리함이 서려 있었다. 여단장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이겨낸 거다. 이제 너에게 장애는 없다. 오히려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를 하나 더 갖게 된 거야. 심한 마음의 눈이다. 강바람은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돌아가라. 가서 보여줘라. 강대산의 딸이 강바람의 제자가 얼마나 무서운 군인이 되었는지. 강철심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특임단 교육 수료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원대 복귀를 신고합니다. 충성.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을지부대.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전방의 봄은 여전히 쌀쌀했다. 부대 위병소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전설이 된 그녀 강철심 중사가 복귀하는 날이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연병장의 전 병력을 집합시켰다. 병사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강 중사님이 오신대. 눈은 괜찮으실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특전사에서 지옥 훈련을 받고 오셨다던데. 그때 위병소를 통과해 지프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군화가 땅을 딛는 소리. 또각. 강철심이 내렸다. 그녀는 말끔하게 다려입은 전투복에 중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베레모 아래로 특수 제작된 고글을 쓰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대대장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환영한다. 강 중사. 몸은 좀 어떤가? 충성. 중사 강철심. 복귀 신고합니다.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강철심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그녀는 도열에 있는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삼소대원들이 보였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자신들을 지키려다 다친 소대장부 소대장이 돌아온 것이다. 삼소대. 차렷. 강철심의 구령에 소대원들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나왔다. 다들 밥은 잘 먹고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강철심은 빙긋 웃었다. 목소리 좋다. 근데 구보 실력은 좀 줄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 내가 다시 굴려준다. 각오해라. 병사들은 환호했다. 굴러도 좋으니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강철심의 복귀 이후 부대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행정반에 앉아 펜대만 굴리지 않았다. 가장 먼저 기상해서 병사들을 깨우고 구보 때는 맨 앞에서 뛰었다. 작업 시간. 무거운 자재를 나르느라 병사들이 끙끙거리고 있었다.
신임 소희가 옆에서 지시만 내리고 있었다. 야, 빨리빨리 못 움직여? 요령 피우지 마. 그때 강철심이 다가왔다. 그녀는 말없이 4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졌다. 소대장님, 입으로 지시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간부는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오십시오. 강철심은 성큼성큼 앞서 나갔다. 얼굴이 빨개진 소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멘트 포대를 들었다. 병사들의 눈에 존경심이 가득 찼다. 어느 날 야간 경계 근무 중이었다. 강철심은 순찰을 돌다가 철책 부근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가 들렸다. 부스럭.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규칙적인 발소리.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미세한 소음. 강철심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상황 발생. 3초소 전방 50m 지점. 미상 물체 접근. 5분 대기조 출동 바람. 상황실에서는 의아해했다. CCTV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중사. 화면엔 없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바람 소리와 다릅니다. 확실합니다. 조명탄 띄우십시오. 강철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당직 사령이 조명탄 발사를 지시했다. 펑. 대낮처럼 환한 빛이 철책 너머를 비췄다. 그곳에는 철책을 절단하려고 시도하던 거동 수상자 2명이 엎드려 있었다. 민간인 약초꾼들이 군사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한 것이었다. 잡았다. 5분 대기조가 출동하여 그들을 체포했다. 만약 강철심이 아니었다면 뚫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으로 강철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소머즈 귀 인재의 레이더. 병사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그녀의 장애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어느 주말, 강철심은 면회 온 아버지를 만났다. 강대산 총장은 사복 차림으로 딸을 찾아왔다. 철심아, 얼굴이 좋아 보인다. 아빠, 나 여기 체질인가 봐. 너무 좋아. 부녀는 영내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셨다. 다음 달에 육군 최정예 전투원 선발 대회 있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갈 생각이냐? 강철심은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다.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말립니다. 눈 때문에 안 될 거라고. 그리고 총장 딸이라고 특혜 받는다는 소리 들을까봐. 강대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아빠는 내가 1등 할 거라고 믿는다. 강철심의 곡을 넘어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의 믿음.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네.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다 이겨버리겠습니다. 인재의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부드럽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바람이었다.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사격장. 육군 최정예 전투원 선발대회의 마지막 날이었다. 전국 각 부대에서 선발된 날고 기는 특급 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 사이에서 강철심 중사는 유일한 여군이자 유일한 장애를 가진 참가자였다.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저기 봐. 총장님 딸이라며.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온 거야? 이벤트성 아니야? 들러리겠지. 설마 입상하겠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강철심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총과 표적에만 집중했다. 체력 측정, 독도법 급속 행군. 모든 종목에서 강철심은 상위권을 기록했다. 남성 군인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체력과 정신력이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사격만이 남았다. 하필이면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끼더니 오후가 되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기상 악화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경기를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제관이 본부석에 건의했다. 하지만 본부석에 앉아있던 강대산 참모총장은 고개를 저었다. 전쟁이 날씨 봐가면서 일어나나? 진행해. 악조건 속에서 쏘는 게 진짜 실력이다. 총장의 지시에 대회가 강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아, 미치겠네. 표적이 보여야 쏘지. 바람 때문에 탄도 다 휜다. 이거 운발 게임 되겠는데. 사로에 들어선 사수들이 차례로 사격을 시작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평소 만발을 쏘던 저격수들도 빗나가기 일쑤였다. 바람을 계산하고 안개를 뚫어보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드디어 강철심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사로에 들어서자 장내 아나운서가 소개했다. 다음 사수. 12사단 강철심 중사. 관중석이 술렁거렸다. 강대산 총장은 망원경을 들고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옆에 앉은 강해일, 강천둥, 강바람 삼촌들도 주먹을 쥐고 응원했다. 강철심은 K의 소총을 어깨에 견착했다. 비바람이 고글을 때렸다. 시야는 최악이었다. 왼쪽 눈은 흐릿한 빛만 보이고 오른쪽 눈마저 빗물과 안개에 가려져 표적이 보이지 않았다. 눈은 뇌를 속인다. 마음으로 봐라. 삼촌 강바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강철심은 오른쪽 눈마저 감아버렸다. 주변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빗소리가 리듬처럼 들렸다. 바람의 방향이 피부에 닿는 감각으로 느껴졌다. 후. 그녀는 호흡을 멈췄다. 250m 전방. 표적이 올라오는 기계음이 미세하게 들렸다. 그리고 바람의 냄새가 바뀌었다. 격발. 탕. 총구가 불을 뿜었다. 총알은 빗줄기를 뚫고 날아갔다. 명중. 전자 표적판에 파란 불이 들어왔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우연이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탕, 탕, 탕. 강철심은 흔들림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오조준을 했고 비가 거세지면 탄도를 낮췄다. 그녀는 보지 않고 느끼고 있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쏘고 있었다. 마지막 20발째.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돌풍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금 쏘면 빗나간다.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제한 시간이 3초 남았다. 강철심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의 빈틈을 읽었다. 돌풍이 잠깐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 탕. 총성이 훈련장을 갈랐다. 침묵의 1초. 전탄 명중. 만발. 전광판에 점수가 뜨자 훈련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다. 심사위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아니, 인간 승리였다. 강철심은 총을 내려놓고 고글을 벗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본부석을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가 있는 곳. 강대산 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다. 총장이 먼저 하급자에게 딸에게 경례를 한 것이다. 충성. 강철심도 울먹이며 답례했다. 충성. 시상식 단상 가장 높은 곳에 강철심이 섰다. 그녀의 목에 금메달이 걸렸다. 강대산 총장이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꽉 안아주었다. 자랑스럽다. 내 딸. 내가 육군 최고의 전사다. 아빠. 나 약속 지켰어. 나 이제 떳떳한 군인이야. 그럼. 떳떳하다마다. 넌 영웅이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 사진은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표적을 뚫다. 육군 여전사 강철심 최정예 전투원 등극. 아버지 강대산 총장 앞에서 흘린 뜨거운 눈물.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군인들에게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과서가 되었다. 강철심은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었다. 인재의 칼바람도 어둠의 공포도 사람들의 편견도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철보다 단단하고 꽃보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을지부대의 연병장에는 또다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하지만 3년 전 그날의 시리고 아픈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뜨거운 땀방울을 식혀주는 포근한 눈이었다. 전방의 적 발견, 사격 개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산악을 울렸다. 강철심 중사는 신병교육대 소대장 모자를 눌러쓰고 훈련병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특급 전사 휘장과 교관 휘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강철심을 독사라고 불렀지만 그 별명 뒤에는 무한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신체적 한계를 안고도 사격 시범에서 100-800중을 보여주었고 구보에서는 나고하는 훈련병의 군장을 대신 메고 뛰었다. 힘든가? 집에 가고 싶나? 강철심이 진흙탕을 기고 있는 훈련병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바로 그 정신이다. 군인은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정신으로 싸우는 거다. 나를 봐라. 눈 하나가 없어도 너희보다 잘 쏜다. 핑계 대지 마라. 너희는 강하다. 훈련병들의 눈빛이 타올랐다. 강철심은 그들의 눈동자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약하고 두려웠지만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길 바랐던 그 시절의 자신을.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목이 되어 있었다. 오후 일과가 끝날 무렵 대대장이 급하게 강철심을 호출했다. 강중사, 대대장실로 좀 와야겠다. 대대장실에 들어서자 대대장뿐만 아니라 주임원사 그리고 중대장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강철심은 순간 긴장했다. 혹시 신체 검사 결과에 문제가 생겨 전역해야 한다는 통보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대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육군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강철심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뜯고 문서를 꺼냈다. 인사명령. 중사 강철심. 장기 복무 선발 확정. 상사 진급 예정자로 분류됨. 강철심의 눈이 커졌다. 장기 복무. 그것은 직업 군인으로서 평생을 군에 바칠 수 있다는 허가증이었다. 장애를 가진 그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오로지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 바늘구멍을 뚫어낸 것이다. 축하한다. 강 중사. 아니, 이제 강 상사 진급 예정자님. 대대장이 환하게 웃으며 폭죽을 터뜨리는 신용을 했다. 주임원사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군 생활 30년 하면서 자네 같은 군인은 처음 봤어. 정말 장하다. 우리 부대의 자랑이야. 강철심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철심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장기 됐어. 그리고 상사 진급도 한대.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물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래. 해낼 줄 알았다. 내 딸이니까. 정말 고생했다.
축하한다.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믿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다. 내가 흘린 피와 땀이 만든 결과다. 이번 주말에 진급 신고식 하는 거 알지? 가족들 다 갈 거다.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놔라. 주말이 되었다. 12사단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특별한 진급 신고식이 열렸다. 연병장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사단 군악대가 팡파르를 울렸다. 그리고 위병소 문이 열리며 대한민국 국군을 움직이는 별들이 입장했다. 이번에는 검은 세단이 아니었다. 강대산 참모총장은 군복을 입고 헬기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강해일 3군단장, 강천둥 방첩사령관, 강바람 특전 여단장이 차례로 내렸다. 4명의 장군이 모두 정복을 갖춰 입고 한자리에 모인 것은 건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지휘관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한 명의 부사관 강철심의 가족 자격으로 온 것이다. 단상 위에 강철심이 섰다. 그녀의 어깨에는 새로운 계급장인 상사 계급장이 놓여 있었다. 강대산 총장이 직접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총장의 지휘봉을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으로 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육군 상사 강철심. 이에 진급을 명함. 충성. 감사합니다. 강철심이 우렁차게 격려했다. 강대사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철심아. 아빠가 오늘 너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있다. 강대사는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을 향해 섰다. 본인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직을 내려놓는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저녁 선언이었다. 지난 3년간 나는 내 딸이 당한 아픔을 계기로 우리 군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부조리를 척결했다. 이제 그 기초는 다져졌다. 이제는 내가 떠나고 여기 있는 강철심 상사와 같은 젊고 정의로운 군인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때다. 강대사는 딸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장군이 아니라 예비역으로서 너의 뒤를 지키겠다. 너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둥이 되어라.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병사들은 환호하며 모자를 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진급식이 아니었다. 정의로운 군대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대관식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부대 내의 작은 공원에 모였다. 형님, 진짜 은퇴하십니까? 아직 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강해일 중장이 아쉬운 듯 물었다. 강대사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됐다.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너희들이 있잖아. 해일이 내가 다음 총장 해라. 아이고. 저는 형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막내 강바람 준장이 강철심에게 다가와 어깨동무를 했다. 야, 강 상사. 너 이제 상사 달았으니까 나랑 계급 차이 얼마 안 나네. 군대에서는 상사가 준장보다 실세인 거 알지? 에이, 삼촌도 참. 여단장님한테 어떻게 계깁니까? 하하, 농담이다. 근데 너 사격 실력은 여전히 죽지 않았지? 나중에 나랑 내기 한번 하자. 둘째 삼촌 강천둥 소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꺼냈다. 자자. 다들 모이세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남겨야지. 아까 공식 사진은 너무 딱딱했어. 우리끼리 자연스럽게 찍자. 가족들은 벚나무 아래 섰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인제의 봄은 이제 완연히 따뜻했다. 가운데에 강철심이 섰다. 그녀의 왼쪽에는 저녁을 앞둔 아버지 강대산이, 오른쪽에는 든든한 삼촌들이 섰다. 철심아, 웃어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맞습니다. 우리 조카가 미스 코리아보다 낫습니다. 강철심은 활짝 웃었다.
그녀의 왼쪽 눈가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승리의 표식이자 부정을 타파한 정의의 훈장이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찰칵. 사진 속에 담긴 그들의 미소는 눈부셨다. 그날 저녁, 강대산의 저녁 기념 파티가 관사에서 열렸다. 강철심이 직접 끓인 김치찌개와 삼촌들이 사온 고기로 상이 가득 찼다. 술잔이 돌았다. 자, 건배 제의는 우리 주인공 강 상사가 해라. 강대산이 잔을 들며 말했다. 강철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높이 들었다. 제가 건배사를 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주목했다. 제가 다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삼촌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 눈은 비록 하나가 흐릿하지만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 마음의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아졌습니다. 강철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잔은 저를 살려주신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과 전우들을 위해 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다. 가족들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강철심 상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12사단의 전설로 남았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병사들이 사회로 나가 당당한 시민이 되었고, 그녀가 훈련시킨 부사관들은 각 부대의 핵심 간부가 되었다. 그녀는 매년 겨울 첫눈이 오는 날이면 연병장에 서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눈을 두려워하지 마라. 추위를 피하지 마라. 시련은 너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강철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나를 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믿어라. 12사단 을지부대. 그곳에는 오늘도 호랑이보다 무섭고 어머니보다 따뜻한 외눈의 교관 강철심 상사가 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켜보는 4개의 거대한 별들이 빛나고 있다. 인제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정의와 사랑, 그리고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다. 이번 이야기는 여군 부사관이라는 주체적인 주인공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조리에 맞서 승리하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마귀남과 배신영 같은 악인들의 몰락이 주는 통쾌함, 그리고 강철심과 강대산 부녀의 감동적인 서사가 독자님께 깊은 울림과 즐거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